이번 시간은 원천석 시조 두수 볼게요. 원천석에 대해서 먼저 보겠습니다. 원천석은 고려 말의 학자 문인입니다. 그래서 고려 말, 고려에 대해서 지주와 절개를 지킨 사람이에요. 고려 말은 이성계가 새로운 왕조 조선을 세우려 하자 고려 신하들은 그에게 협력하는 사람, 이성계에 협력하는 사람과 격렬하게 저항하는 사람으로 나뉩니다. 이 상황에서 원천석은 새 왕조 조선에 반대하여 치악산에 응거합니다. 조선 건국 후 태종 이방원이 왕으로 즉위하여 원천석에게 여러 번 벼슬을 내립니다. 원천석이 스승이었거든요. 그래서 벼슬을 내리지만 작가는 원천석은 끝까지 응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고려에 대해서 지주와 절개를 지킨 거예요. 그의 시조, 원천석의 시조를 통해서 끝까지 출사하지 않은 것은, 벼슬을 하지 않은 것은 고려에 대한 충의심 때문이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고려에 대한 충의심, 이게 바로 시조의 주제입니다. 충절과 의리가 있어요. 고려에 대한 충절과 의리입니다. 시조가 이 주제를 바탕으로 하고 있어요. 두 수인데 첫 수부터 먼저 볼게요. 눈맞아 휘어진 대를 뉘라서 굽다 턴고, 이 대가 대나무입니다. 대나무가 상징하는 것은 지주와 절개예요. 그래서 대나무는 고려를 지킬 충신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고려의 충신입니다. 이 고려의 충신이 눈맞아 휘어져 있어요. 이 눈이 바로 이성계 일파입니다. 이성계 일파는 새 왕조에 협력할 것을 강요하고 압력을 주었습니다. 강요와 압력을 하는 그런 세력입니다. 여기에 맞아서 휘어진 대나무. 이 휘어졌다는 것은 이 강요와 압력으로 고통받은 모습을 드러냅니다. 고통받는 모습이에요. 이렇게 눈맞아 휘어진 대나무를 누가 굽다고 하는가? 굽을절이면 눈 속에 풀을 쏘냐? 굽을절은 굽힐절개예요. 굽힐절개였다면 눈 속에 푸르겠느냐? 서리법이죠. 이 서리법을 통해서 절개를 굽히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냅니다. 굽힐절개면 눈 속에 푸르겠느냐? 서리법 통해서 절개를 굽히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내요. 아마도 세안고절은 너뿐인가 하노라. 세안고절은 추위 속 절개예요. 두 글자씩 끊어서 볼게요. 세한은 겨울 추위고요. 겨울 추위. 그 다음 고절은 높은 절개입니다. 그래서 추위 속 절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절개가 겨울 추위도 이긴다는 얘기예요. 높은 절개죠. 이렇게 높은 절개는 대나무 너뿐인가 하노라. 대나무가 이렇게 높은 절개를 지키고 있는 거죠. 여기서 너는 대나무라고 했는데 이 대나무와 화자가 동일시되고 있습니다. 화자와 동일시. 그래서 화자도 역시 고려에 대해서 절개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다 보았고요. 이제 표현법 볼게요. 중장에서는 눈 속에 풀을 쏘냐 하면서 서리법이죠. 이 서리법을 통해서 절개의 의지를 보이고요. 그 다음 여기 대나무를 너라고 표현했죠. 사람처럼 표현해서 의인법 쓰였습니다. 이제 정리할게요. 주제는 고려 왕조에 대한 충절 다짐하고 있어요. 대나무를 소재로 해서 충절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성격은 절개와 의리가 주제이죠. 그 다음 예천적, 대나무를 예천합니다. 그 다음 의지적, 절개를 지킬 거라는 의지가 드러납니다. 중장이죠. 구불절이면 눈 속에 풀을 쏘냐, 절개에 대한 의지가 드러나요. 그 다음 특징이 대나무에 대한 예천적 태도입니다. 대나무가 지조, 절개를 의미해서 예천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상징법, 대나무는 지주 절개, 그리고 고려의 충신이죠. 그 다음 의인법 쓰였습니다. 여기도 대나무를 너라고 표현했어요. 그래서 의인법입니다. 첫 번째 작품 다 보았고요. 두 번째 작품 볼게요. 두 번째 작품은 슬픔이 드러나요. 좀 다르게 슬픔이 느껴집니다. 흥망이 유수하니 만월 때도 추초로다. 흥망이라는 것은 흥하고 망하는 것이에요. 이게 유수하다. 하늘에 달려있다. 하늘에 있다. 운명이라는 뜻이에요. 운명. 그러니까 이제 고려가 망한 게 운명이었다. 거스를 수 없는 운명이었다는 뜻이에요. 만월 때도 추초로다. 이 만월 때가 고려의 궁궐터예요. 고려의 궁궐터. 여기에 가보니까 추초, 가을풀이 가득하다. 가을풀이 가득하다.
황폐한 모습입니다. 황폐한 모습이고요. 또 가을 풀이 가득한 거, 이거는 시각적 이미지죠. 시각적 이미지. 이 시각적 이미지로 황폐한 모습을 드러냅니다. 고려가 이제 망했다는 걸 드러나는 거예요. 500년 왕업이 목적에 붙여시니 500년 왕업, 고려의 역사예요. 고려 역사. 조선도 500년이고요. 고려도 500년이에요. 고려도 되게 오래됐어요. 이 고려의 역사가 목적에 붙여 있다. 목적은 목동의 피리소리예요. 목동의 피리소리. 이 목적 앞에 한낱을 붙일게요. 한낱. 한낱 목동의 피리소리에 붙여 있다. 담겨 있다. 이렇게 오래된 역사가 한낱 이 피리소리에 담겨 있다. 인생 무상과 허무함이 느껴집니다. 허무함을 드러내고 있어요. 그 다음 또 볼게. 목동의 피리소리는 소리니까 청각적 이미지죠. 이 청각적 이미지로 인생 무상과 허무함을 드러내는 거예요. 석양에 지나는 객이 눈물겨워 하노라. 이 석양은 해가 지는 거죠. 그래서 얘가 상징하는 것은 고려 왕조의 몰락을 의미합니다. 여기에 지나가는 객이 눈물겨워 한다. 이 객이 바로 화자예요. 화자 자신. 화자 자신을 객이라고 표현해서 객관화하고 있습니다. 객관화한 표현. 화자 자신을 객으로 표현해서 객관화해서 표현하고 있어요. 이렇게 이제 화자, 내가 눈물겨워한다. 이 눈물을 통해서 망국의 슬픔을 드러냅니다. 망국의 슬픔과 애상감을 드러내요. 다 보았고요. 이제 표현법을 볼게요. 표현법. 우선 초장에 보니까 그 궁궐터에 가을풀이 가득하다. 가을풀. 이거는 시각적 이미지고요. 그 다음 목적. 목동의 피리소리라고 했어요. 소리는 청각이죠. 청각적 이미지가 쓰였습니다. 그 다음 여기 화자 자신을 객으로 표현했죠. 그래서 객관화한 표현이에요. 정리할게요. 주제는 고려 왕조의 회고, 500년 역사 하면서 고려를 회고했고요. 그 다음 고려 멸망에 대한 슬픔, 눈물에서 드러났죠. 눈물겨워한다. 그 다음 성격은 회고적. 관련 한자성어는 맥수지탄입니다. 맥수지탄이 뭐냐면 탄식하는 거예요. 근데 맥수에 대해서 탄식하는 겁니다. 이 맥은 볼이고요. 수는 빼어나다는 거예요. 뛰어나다. 우리 수미양 갈 때 수 하면은 되게 좋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보리가 아주 잘 자란 거예요. 궁궐터에 궁궐이 없어지고 보리가 아주 잘 자란 거예요. 그거에 대한 탄식입니다. 즉 궁궐이 망한 거에 대한 탄식이에요. 그 다음 특징은 시각적, 청각적 이미지입니다. 여기 가을풀, 시각적 이미지죠. 이걸 통해서 그 고려가 망한 황폐한 모습을 드러내고요. 그 다음은 청각적 이미지, 목적, 목동의 피리소리죠. 소리니까 청각, 이걸 통해서 인생 무상과 허무함을 드러냅니다. 그 다음 성경후정, 시상 전개 방식의 성경후정이에요. 분석을 해볼게요. 우선 여기 가을 풀과 목동 피리소리, 이거는 모습이죠. 모습, 풍경, 그러니까 선경이고요. 그 다음 눈물겨워한다, 이거는 정서니까 후정이 되는 겁니다. 다 보았어요? 두 편 모두 고려에 대한 절개와 의리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정리할게요.